자, KCC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CC가 오늘도 또 12% 올라들어서 바로 직전에도 신고가였었죠? 지금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고 신고가 경신을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앞쪽에서부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신고가네요. 7월에 신고가, 그리고 또 9월에 신고가, 10월 뒤에 신고가, 그리고 다섯 번째가 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신고가예요. 근데 이게 이 신고가 들어오는 이 기조 자체는 전체가 딱 그냥 정해져 있어 통일되어 있는 기조입니다. 그다음에 스토리만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오늘 올라가는 이유를 얘기 드리기 전에 자, 이 신고가들은 이제 기조 지나온 얘기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 이제 우리 정부에서 자, 상법 개정안 내면서 잘 아시다시피 자사주 소각 이걸 들고 나왔죠. 그래서 이제 자사주를 소각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자사주가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 쭉쭉 주가가 급등하 올라가는 좀 지금도 자사주 소각 기대가지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고요. 예전에 뭐 인포바인 같은 종목들 자사주 수량이 자사주가 지금 최대거든요. 자사주가 1대 주주예요. 54%. 대주주가 2대 주주고 자사주가 1대 주주입니다. 이렇게 지금 쭉 들어가는 이런 구조에 이 KCC의 경우에도 시가총액이 큰 종목인데요. 자사주가 좀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자사주가 17% 153만 주나 됩니다. 153만 주. 그러니까 지금 뭐 오늘 기준으로 친다 그러면 이거 50만 원 기준만 해도 이거 도대체 얼마입니까, 돈이? 에? 자사주만 7천억이 넘네요. 자사주만 한 8천억 가까이 됩니다. 오늘 기준으로 보면. 그렇죠? 자사주만 8천억이에요. 8천억.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없어지게 되면 나는 그 기대 가지고 계속 이렇게 올라 들어오고 있던 건데, 자, 앞에 오는 것처럼 이 자사주 이 소각을 해야 된다면,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그래가지고 자사주를 이렇게 열심히 취득을 해놨더니 돈 들여가지고 내한테가 배당으로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목들이 있는 걸 갖다가 어쨌든 간에 돈을 기껏 들여가지고 자사주를 취득을 해놨더니 경영권도 좀 안정화시키고 그러려고 자사주를 기껏 취득을 했더니 이 빨갱이 같은 정부가 자사주를 없애라 그러네. 보상도 없이 뭐 이런 뭐 공산당 같은 이게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꼼수들이 온갖 꼼수들을 다 쓰죠. 자, 거기에서 이제 등장하는 게 교환사채 발행. 그 다음에 교환사채 발행하는 거 이거 가지고 또 욕을 겁나게 많이 받으니까 교환사채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크로스로 지분을 교환해버리는 거죠. 서로 관련이 있는 ገብ치를 서로 주고받고 이것도 몇 개 분석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지분을 주고받아버려. 그래가지고 자사주를 거저 날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된다라면 이제 자사주를 허공에 날리는 게 아니라 이제 서로 이제 맞견해서 차법인 투자 지분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져버릴 자사주를 빼주고 그리고 어쨌든 다른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돈은 그대로 챙겨야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KCC의 경우도 그래서 이 빨갱이야 그러면서 이 짓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대 가지고 쭉 이러고 올라 들어가세요. 행동주의 펀드 같은 경우도 개입을 했었고요. 이렇게 때 주가가 한번 급락을 한 적이 있죠. 이게 교환사채 발행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 꼼수를 부렸죠, 또. 그러니까 이제 꼼수를 이렇게 부리고 났더니 난리가 났죠. 맞아. 이제 철회하고, 그래가지고 꼼수 철회하고 올라 들어가는 거. 이런 과정으로 본다 그러면, 어제 이수페타시스가 유상증자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쇼를 하다가, 이제 주가 깨들고 나서 이제 철회 그러고서는 본격적으로 못 가든가 이제 다시 왕창 날아가는 뭐 이런 구조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KCC의 경우 이제 요러고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올라 들어왔습니다. 이제 요거 이제 나가리가 됐죠. 그러면서 또 어영부영 이제 계속 끌고 들어가는 사이에 이 KCC가 보유하고 있는 타사 지분이 주식 투자의 규제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개 보유하고 있는 지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그죠? 삼성물산. 자, 이 삼성물산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올라 들어가요. 어마어마하게. 삼성물산의 2대 주주가 KCC입니다. 지분 10%를 가지고 있죠. 삼성 일가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KCC예요. 1700만 주.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삼성물산의 지분 가치가 KCC의 시가총액보다 더 많다 이겁니다. 더 많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니들끼리 그냥 교회 자사주 같은 것도 뚱땅하거나 그런 게 하지 말고 이거 가지고 기업 가치를 좀 올려라 이겁니다. 근데 올리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게 말을 안 듣죠.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압박을 가는 겁니다. 압박을 가한다고 해서 사실상 트러스턴이 뭔가 KCC에서 뭘 할 만한 그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앞쪽에서 제가 행동주의 펀드들의 양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봐 있는데 걔네들이 그런다 그래 봐야 얘네들이 그냥 뭐 하겠다라고 하면 그걸 제동을 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영권을 위협하기도 힘들고 두 개 합치면 50%가 넘어가잖아요. 뭐 할 건 없어요. 얘네들 배치라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 앞쪽에서도 이 행동주의 펀드 얘기들이 많이 나온 기업들이 많죠. 그들 같은 경우 대부분 다 결국 이렇게 해서 관심을 끌어올리고서 주가를 끌어올리자는 것 사실상 보면 어떻게 보면 대주주하고 짜고치기 성격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가 올라들어오면 대주주 같은 경우도 손해볼 게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 올라들어오면 행동주의 펀드도 손해볼. 그래서 되지도 않는 올라들어간 케이스들도 있죠. 예전에 한국콜마홀딩스 같은 경우에 가지고 무슨 경영권 뭐 분쟁 이런 쪽에도 갖다 집어넣고요. 이게 콜마 홀딩스인가요? 콜마가 아니라 이 지분 가지고 뭐 어쩐다고? 에? 이거 5% 지분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근데 이 5% 지분 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 들어가잖아요. 그래 이런 식으로 올라 들어간다라고 하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결국 좋은 일이거든요. 이렇게 가지고 끌어올리는 형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또 이게 웃기는 케이스 같은 경우가 어뢰기관들 같은 경우 얼마나 자의적이고 얼마나 자기들 모멘텀대로 들어가냐라고 하면 자 그래서 이제 지분 가치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물산의 지분 가치만 해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치게 된다라고 하면 똑같은 식으로 해서 비교해드린 케이스들이 있죠. 고롱생명과 자 고롱생명과학이 고롱티슈진의 지분을 얼마를 가지고 있냐라고 하면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고롱티슈진, 고롱생과가 고롱티슈진의 지분을 9.22%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고롱티슈진의 시가총액이 지금 이제 8조 들어왔죠. 8조 들어왔으니까 고롱생과가 가지고 있는 고롱티슈진의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7천억이 나오죠. 7천억. 예,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지금 굉장히 많죠. 얘들 같은 경우도. 자, 제가 KCC만큼이야 뭐 얘기하기 조금 어렵겠습니다만, 뭐 만만치 않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도. KCC는 지분이 지금 시가총액이 5조고요. 자, 그래서 고롱생명과 같은 경우 지금 고롱티슈진의 지분 가치만 해도 7천억인데. 이제 8천억짜리야. 그 앞쪽에 제가 계속 추천드릴 때는 티슈진 지분 가치만도 못했죠. 고롱생과. 그래서 고롱생과 저 앞에 추천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얘기를. 그래서 고생강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으로 올라 들어간다는 얘기를 이렇게 됐죠. 이런 케이스가 오늘 오전에 가 현대엘리베이터 보겠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 현대무백스의 최대 주주죠. 현대무백스의 최대 주주입니다. 현대무백스가 최대 현대엘리베이터 50% 가지고 있어요. 50% 넘죠. 얘가 이제 개인으로 돼 있는 거 제외하고도 이제 현대엘리베이터가 가지고 있는 지분만 50% 가까이 됩니다. 49%예요. 이 현대무백스가 지금 3조 3,500억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요. 지금 제가 얼마입니까? 1조 7천억 가까이 되죠. 현대엘리베이터가 보유하고 있는 현대무백스의 지분 가치만 1조 7천억입니다. 1조 7천억. 현대엘리베이터 현재 시가총액 얼마냐라고 하면 4조입니다. 이렇게. 지분 가치들 제대로 평가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건 평가하는 종목만 평가를 한다. 그러니까 즉 지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만 서로 부과하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래서 주가 올라 들어가면 좋고 요거 지금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슈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해서 결국에 이제 삼성물산 이거 가지고 뭘 하라는 거야. 하면 끝나는 겁니다. 안 하는 거예요. 안 해요. 대주주 안 합니다. 이거. 대주주가 하지를 안 해. 액션을 취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주주는 액션을 취하지를 않는 사이에 그래서 실제로 이걸 가지고 하게 될 경우에 이러고 이제 주가를 당기는 데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KCC는 건자재 업종이죠.
그러니까 건자지업청에도 아시다시피 건설사들이 전방산업인 건설이 별로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뭐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도 전방산업이 안 좋으니까,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실적이 역으로 빽해서 후퇴를 했죠. 역성장으로 들어갔죠. 지금 뭐 저 앞쪽에서 지금 제대로 가지를 못합니다. 뭐 그렇다고 완전 안 좋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거 후퇴해가지고 지금 백해서 내려 들어왔잖아요. 그 주가 이렇게 올라 들어갈 이슈가 없는데 순전히 현재의 상태로는 전형적인 자산주의 구조가 되어 있는 거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액션을 취하지 않아야 돼요. 액션을 취하지 않는 동안에는 그래서 계속해서 이 가치를 계속해서 부풀릴 수가 있는 거죠. 삼성물산이 올라가고 있는 동안에는 팔 생각 애초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팔아가지고 삼성물산의 지분 가치가 5조 가까이 된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팔면 된다. 그렇죠? 그럼 삼성물산을 얘들이 팔아버리게 된다라고 하면 KCC는 좋을지 모르지만 삼성물산의 경우는 또 이 문제가 좀 복잡한 문제에 말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KCC와 삼성물산의 경우는 지분 구조로 엮여 있는 동맹 관계가 굉장히 오래되죠. 이거 같은 경우는요. 자, 다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KCC 뭐 하는 회사죠? KCC는 건자재 회사고요. 자, 삼성물산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로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 외 삼성물산이라는 기업 자체로 가장 부각되는 부분은 뭡니까? 삼성물산 뭐를 불려야죠 우리가? 부터? 물산, 무역주입니까? 아니죠. 건설이잖아요. 삼성물산 건설. 해외에서 원전을 시공한 경험이 있는 세계 건설사 중에 하나, 싱가포르의 100층짜리 빌딩, 초고층 빌딩 지은 회사,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아파트 레미안, 나의 꿈 레미안 건설이잖아요. 그래서 삼성물산은 항상 건설하고 같이 움직여 들어가죠. 지금 같은 아주 특이한 케이스하고, 이거는 업종 동맥이에요. 업종 동맥. 팔 수 있는 자산이 아니에요. 이거 다른 종목에 KCC가 가지고 있는 다른 종목은 팔아도 이거는 파는 주식이 아닙니다. 이거는 파는 그런 형태의 주식이 아니야. 이거 팔고 들어가게 된다면 그 다음에 오버행이 들어와가지고 KCC는 올라갈지 몰라도 삼성물산은 굉장히 안 좋게 돼요. 삼성물산은 기존에 상속세 지분 이슈 같은 것에서 잠재 오버행에서 나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 그거 부담 뚫고 계속해서 올라 들어가고 있는데 저거 물량 떨어지고 버리면 종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깊은 동맹 관계가 깨지게 되어 이거 팔 수 있는 재산이 아니야. 그러면 이 트러스트 운용 같은 경우가 그걸 모르겠냐 이거지. 알아. 왜 모르겠어요? 나도 아는데. 에? 나도 아는 걸 쟤네들이 그걸 모르겠냐 이거죠. 모를 리가 없죠. 모를 리가 없으면서도 부각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요거 실제적으로 요런 거 할 때까지 기대감이 계속 유지될 거 아닙니까? 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자, 이거 가지고 삼성물산 지분을 유동화하거나 이거 가지고 하거나, 혹은 삼성물산의 지분 요거를 가지고 자, 여기 보시죠. 이래가지고 삼성물산 요거를 팔든지, 아니면 자사주를 소각을 해버리든지, 삼성물산 주식을 파든지, 아니면 삼성물산 주식을 기초로 해가지고 교환사채를 발행을 하든지, 뭐 이런 이렇게 뭘 하라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요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이제 액션만 가지고 고려 중이고 검토 중이고 요것만 하면 그냥 주주가치는 그냥 자동으로 간다 이겁니다. 아직 안 나왔잖아요.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뉴스가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기대가 계속 지속이 되는 거거든요. 이러고 지금 요거 노리고 계속 끌고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계속해서 내놓고 있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삼성물산이 어느 정도 올라 들어가면 그 다음에 또 끄집어가지고 또 얘기하고, 올라가면 또 다시 얘기 끄집어넣어가지고 얘기를 들어가고. 자, 근데 이제 이게 완전히 이제 자사주 소각이 이제 확정되는 국면이다라고 하면, 이제 이 같은 경우에, 이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 자사주만 하더라도 이게 8천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그렇죠. 현재 같은 경우라면 이건 제 생각에는요, 미쳤습니까? 8천억을 소각을 하게. 우리 입장에서는, 자, 매수자인 우리 입장에서는, 보유자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 여러분이 정몽진입니다. 여러분이 정몽진이라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게 돈이 지금 8천억인데 8천억을 그냥 소각시켜버릴 거예요? 8천억이면 전체 시가총액이 지금 몇 %입니까? 이거 그냥 소각시킬 거예요?
총 맞았냐고. 내가 대주주라고 하면 절대 안 해요, 그거. 그래서 앞에 했던 것처럼 이제 교환서체는 이미 나가리 됐습니다. 자사주를 기본 기초로 한 이거는 이미 벌써 나가리 된 거야. 이것도 하면은 안 되죠. 그러면 다음 방법 같은 경우는 교환이죠. 주식 교환.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삼성물산 주식도 가만히 내버려 두고요. 이거 다 내버려 두고요. KCC하고 삼성물산이 서로 주식 교환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동맹관계도 그냥 그대로 굳건하게 유지되고 자사주도 어느 정도 덜어버리고 형님 좋고 누이 매부 좋고 누이 좋고 뭐 매부 좋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모두가 좋아 이러고 지금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부풀리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죠. 그래서 54%의 주주가치 제고 가능하고 가죠. 매각해서 이렇게 가는 경우는 78%까지 가능하고 어쨌거나 어느 쪽 계산이 됐건 간에 KCC가 다시 저 위에 신고가 넘어까지 갈 수 있다. 요 게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게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처리 방안인 주식 교환 쪽 같은 경우를 신다 그러더라도 이제 KCC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쪽으로 개발을 하도 되고요. 그러면 뭐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 같은 현대그룹의 현상 같은 경우도 있죠. 뭐 그런 쪽하고 하도 되고 어느 쪽하고는 관계없어요. 얘네들이 지분 투자를 해서 가지고 있는 쪽하고 어느 쪽하고 하도 관계는 없는데 가장 좋은 쪽하고 하면 되는 거죠. 어느 쪽하고 하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 가지고 지금 계속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하는 형태로 집중적으로 가는 건 아닌데 이제 오늘 뉴스 나와서 개인 투자자들이 당긴 걸로 보는데 외국인의 기관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래가 그렇게 많이 형성이 되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이거 굳이 이걸 뭐 새로 해서 추가해서 늘리거나 그럴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그냥 그래서 지분 그대로 쭉 갖고 끌고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고가 신호가 나오면 팔아치워버리는 형태로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쭉 가지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요 정도의 위치에 들어왔다라고 하면 이제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같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다시 또 끌어올렸잖아요. 이제 이 위쪽서부터는 이제 상당한 이제 부담이 놓여지는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상 최고가거든요. 현재 이미 55만 원에 들어와 있고요. 이제 사상 최고가까지 15%밖에 안 남습니다. 오늘 정도 크기 하나 더 들어가면 이제 사상 최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시가총액에서 삼성물산의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그런데 이게 팔 수 있는 주식이 아니다라고 얘기 드렸죠. 지금 팔아버리면 좋겠죠? 그러면 고스란히 그게 현금화 들어가서 돌아 들어가니까 그러면 문제가 되는 본업에 문제가 생기게 돼요. 본업에. 그렇기 때문에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삼성물산이 이제 내려간다라고 하면 지분 가치가 그냥 내려가는 케이스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올라가는 쪽에서만 그냥 즐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뭐 무한대로 여기서 계속 올라 들어가는 그런 쪽의 뉴스가 아니에요. 이거 끝을 향해서 정해져 있는 수순의 끝을 향해서 달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총 시즌이 오죠. 이제 주총 시즌이 올 때쯤 된다라고 하면 끝날 테니까 뭐 한 달 정도, 뭐 한 달이라고 하면 뭐 저기까지는 갈 수 있겠네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돌아 나올 때라면 여기서 추격해서 들어가서 큰 수익이 내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들어 우리가 뭐라고 하냐 그러면 보유자의 주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유자의 주식 가지고 있는 놈만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새로 들어가기는 애매하고 어정쩡하고 보유하고 있는 놈들만 배도 즐기면서 인생 즐기고 시세 즐기는 이런 형태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KCC였습니다.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뭐 요런 종목들도 역시 마찬가지 다루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서남 같은 경우 오늘 테마, 초전도 테마 이런 것 지금 단타치고 가자라고 달려 들어가고 서남을 못 잡았으면 그러면 그 뒤쪽에 저놈이라도 가자라고 해서 이리 달려 저리 달려 하는 분들도 있고 저런 대형주들 LG전자 같은 저런 초대형주로 밀고 들어가서 수익을 내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에 접근하는 전문가들이 모두 다 있습니다. 오케이? 저 같은 경우 또 LS 같은 종목들 코스피에 이런 거 LSB도 작은 종목은 아니죠. 대형주 이런 종목들도 이렇게 다루고요. 이게 골고루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쭉 다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오르고 채팅에
다운로드 받고 설치한 다음에 쭉 다 들어가셔가지고 살펴보시면서 이제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나하고 투자 성향이 맞는 분 찾으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투자 성향이 없는 초짜들 같은 경우는 몇 살, 한 3일 정도 이렇게 지켜보시다 보면 이게 장세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면 계속 수익을 계속 만들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저렇게 급등주 단타 치고 들거나 세력주 단타 치고 이런 거 같이 얹어오게 되면 수익이 극대화가 되는 거죠. 이거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대신에 이런 종목들을 다 쳐주는 전문가 활용을 하셔야죠. 오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